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작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당선인이죠. 이재명 의원이 될 텐데 이재명 당선인 본인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직후부터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곳 광역단체장 민주 예석, 국민의힘 연석.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사과했다고 반가요. 진짜 위원장님 전당대회에 나오시나요? 당초 5분 정도 승리하면 성공이라고 했었는데 당 지도부 내에서 잠시만요. 예, 붙여주세요. 예,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 때부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침묵하는 이재명. 대신 이재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이재명 당선인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진석 의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 한들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재명 책임론에 강하게 반박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해봐라. 결과 똑같다. 친이계, 역시 친이계. 정성호 의원.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의원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의견인데 친이계 의원들이 현재도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재명 중에서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급기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까지 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이고 앞서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와도 선거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앞서 봤던 이제 이재명 책임론과는 완전 정반대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 표현대로 살아와서 선거를 이끌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정치인은 선거를 패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라고 선거를 다 이기는 선거의 신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나가서 지기도 하고 본인이 책임진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요. 그 뒤에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를 놓고 혁신의 안들을 내놓고 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갔고 우리 정치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야말로 과감한 세대 교체를 해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지역 등권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과감하게 보수 진영의 이제 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신잔당, JP하고도 손을 잡아서 DJP 연합도 만들어내는 이 기상천외한 발상전환들을 계속해서 해냈거든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누가 뭐 선거를 다 이겼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나 그 뒤가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뒤가 문제죠. 선거를 지고 나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정성호 우리 의원께서 지금 뭐 이재명 말 누가 있냐? 정성호요. 정성호는 왜 안 돼요? 정성호 의원처럼 훌륭하신 분이. 이게 저는 대안부재론을 가지고 다른 어떤 논의 혹은 건설적인 비판과 논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또 방금 뭐 말씀하신 문진석 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정치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고 역할을 주어지고 맡겨지면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이 논쟁을 피해가려고 혹은 묻어가려고 대안부재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론을 얘기하는 사람, 박용진, 뭐 조홍천, 혹은 뭐 김혜영 이런 분들, 또 아까 쭉 얘기했던 홍영표, 전해철, 신동근 이런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이거를 책임지고 아예 정치를 관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이재명 그 후보가 개항을로 출마하겠다고 할 때 저 반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금만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의원이 됐어요. 매일매일 국회 출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의원들이 예. 이제 뭐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여러 논쟁과 갈등에 한복판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번 어떤 논쟁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다른 측근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이것도 역시 이재명을 예.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좋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아주 짧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의 윤호중, 박지현, 그다음에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착착착착착. 근데 그 이제 이면과 그 배후에 이재명 결국 후보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혹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와도 이재명 말고 그러면 당대표 맡을 사람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처럼 혹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뭐 알 수 없죠. 이재명 당선인의 마음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제 당권 도전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뭐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 할 사람이 이재명 후보 말고 누가 있냐. 근데 왜 굳이 흠집 내냐. 저는 이런 태도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전해철, 뭐 이인영, 뭐 다른 분들도 좀 거론은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슈퍼스타급이 없긴 합니다. 지금 당대표에 이재명 후보에 맞설 만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말고는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좀 전당대회를 놓고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께서 느끼시기에.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대선 지고 지방선거가 직후에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불출마를 하셨거나 아까 김영주 의원 생각하셨던 것처럼 대구에 가시거나 했겠죠. 정말 경북지사에 가셨거나 특히 본인이 고향이 안동이었다면 개항을이 아니라. 네,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특히나 이제 지선 직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도 있었는데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이라든지 그 민주당의 어떤 향수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훌륭한 전략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살려고 분당도 버리고 개항에 갔던 사람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어차피 똑같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쎄요. 저는 이거는 좀 전당대회 앞두고 분명한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동급으로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라는 의견이었습니다.